개성 넘치는 젊은 화가들의 특별한 공간, 골목길 갤러리로 함께 가시죠.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울고 웃는 청주의 출판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독특한 식감으로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별미, 반천의 매력도 맛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의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효선입니다. 네, 비가 와서 공기가 한결 깨끗해진 느낌인데 코로나19 사태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씻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고요. 어린이집도 1, 2주 정도 등원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이 또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조금 다를 텐데 영유아나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코로나19 걱정도 해야 하랴 또 보육 문제까지 신경 써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3월 2일부터 긴급 보육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이유 없이 기업이 승인을 해주지 않을 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아, 좋은 제도예요. 근데 한꺼번에 그 가족 돌봄 휴가를 많이 쓰면 이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네. 자율적으로 좀 조율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계속해서 아침의 날씨와 생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이제 비가 그쳤는데 오늘 날씨 또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비가 내리고 난 뒤 추워지진 않을까 걱정하셨을 텐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괴산이 2도, 청주는 4도, 진천 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0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충주 등 북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낮 동안 비가 오겠고요. 북부 지역에는 밤에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주로 소독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주로 소독했다가 첨가물 때문에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절대 소독용으로 활용해선 안 되는데요. 남은 소주는 찌든 때를 제거하거나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하면 유용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박지은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제 곧 다음 주면요. 춘3월, 봄을 알리는 달,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와, 시간 정말 빠른데요. 금방이라도 날씨도 참 봄의 한가운데 들어설 것처럼 따뜻해져 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해도 좋은 계절, 봄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예술을 알리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봄, 젊은 작가, 예술 왠지 설레는 조합인데 오늘 어떤 얘기로 풀어주실까요? 예술 작품 하면 왠지 모르게 격식 있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옷매무새도 좀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젊은 작가들의 공간은요. 집 앞에 슈퍼마켓 가듯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아주 근사하고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죠. 골목길 전시 공간이라니 어디 가면 그렇게 멋진 곳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겨울 같지 않던 겨울이 끝나가는 걸까요? 쌀쌀한 기운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햇살이 부쩍 포근해졌습니다. 어디든 떠나고 싶은 요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골목길에는 숨겨져 있는 문화 공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곳으로 이른 봄나들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근사한 미술 작품들을 누구나 언제나 지나다닐 수 있는 우리 주변 골목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고 소박하지만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가득한 젊은 화가들의 특별한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청주시 복대동. 차와 사람들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골목길에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얼핏 상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곳의 작은 쇼 윈도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요. 빈 공간이라 적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깥과는 또 다른 풍경, 화가의 작업실이 펼쳐집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네.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빈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네, 빈 공간은 박해빈 공간, 제가 박해빈이거든요. 네, 박해빈 공간이기도 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네, 윈도우 부스가 항상 비어 있는데 좋은 전시로 채우기 위해서 빈 공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명 센스가 좋으신데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전시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상가 건물. 박혜빈 작가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청주로 오면서 이곳에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빈 공간 윈도우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윈도우 프로젝트 10번째 전시로 빈 공간 컬렉션 전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작가인 김을 작가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고요. 김태현 선생님의 작품 있고요. 네, 제가 기획 전시를 하기도 하고 작가 초대 전시로 작가님을 모셔서 여기서 전시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청주에 왔을 때 전시장을 갔을 때 너무 전시를 많이 보러 오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24시간 운영되는 갤러리네요. 그렇죠. 타이머가 돼 있어서 정말 12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뒤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박혜빈 작가. 개성이 넘치는 회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화가입니다. 작업하시는 모습 뒤에서 바라봤는데요. 지금 어떤 작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작업은 거의 지금 밑작업 단계의 작업이고요. 이미지를 구상하면서 밑에 지금 색감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이 나중에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다음 단계는 흰색으로 저 작품을 덮을 예정입니다. 와,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가 돋는데요. 주로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나요? 평면 회화 작업은 참 매력이 많아요.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 위에 올리면서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추상 미술 같이 회화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을 할수록 매력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서 계속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화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담고 있는 박혜빈 작가의 작품들. 평면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들 속에는 특별한 장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모노톤으로 주름 잡힌 천을 재현한 화면 위에 점이나 선 같은 도형, 비재현적인 도형의 요소들을 올려서 좀 더 시각적인 착시나 시각적인 환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있는 선이나 이 점들이 그런 장치 중에 하나군요. 네, 맞습니다.
회화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림과 관람객 사이에 거리를 두는 독특한 장치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박혜빈 작가. 지난 12월부터는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에서 자신의 작업을 재현하면서도 이곳 빈 공간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동네에는 그런 미술을 접하거나 예술을 이렇게 쉽게 접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가들을 직접 만나거나 작품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빈공간 윈도우 프로젝트처럼 작가가 직접 이렇게 작은 갤러리를 운영을 한다면 이제 정말 그러니까 지나가라도 계속 미술을 좀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작가들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예술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고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을 온전히 갤러리로 활용하는 화가, 사람들과 가까워지려는 박혜빈 작가의 노력에 많은 작가들도 흔쾌히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서원중학교 후문이고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골목이에요. 터미널도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시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청주시 사직동으로 가봅니다. 옛 도심의 낮은 담벼락들 사이로 난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허름한 주택에 자리 잡고 있는 화가의 작업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분, 젊은 미술가 추연신 작가입니다.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작품을 해오시는데요. 오늘은 또 열심히 작업에 열중이시네요. 네네네. 네, 어떤 작품이에요? 지금 이 작업은 제가 뭔가 사라져가는 파편들을 이제 채집을 많이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쵸. 뭔가 기록하고 싶어서 아. 그 포인트들을 하나의 장소들을 모아서 풍경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주로 충북 지역과 타 지역이 많이 섞여 있고요. 최근에는 좀 미호천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추연신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청주시 사직동 골목길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갤러리 햇꽃인데요. 참 오랜만에 찾아오본 햇꽃인데요. 예전에는 이곳이 좀 골목에 있기도 하고 협소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 골목에 숨어 있지만 그 숨어 있는 상태로도 발견하는 이제 재미랄까 그런 장점을 이제 갖고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약간의 이제 관람객은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처음에 어떤 모토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째 꾸준히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햇꽃. 지금은 신혜정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혜정 작가님은 주로 어떤 페인팅 작업과 어떤 설치, 오브제 같은 것들 다양하게 작업을 하시고 오래전에 이제 작업을 할 때 공개되지 않았던 이제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이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기획전 일그러진 얼굴들. 익살스러운 표정의 인형부터 그림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서너 평 남짓한 좁은 전시 공간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제목이 창고 개방전이어가지고 작가들이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 뭐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작업들을 위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이제 작가님의 예전 작품도 저희가 이렇게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회화도 있고 설치도 있고 참 독특한 작품들이 많아요. 네. 어떤 작품들인가요? 제가 바라봤던 어떤 인간 군상들의 그런 다양한 표정들과 어떤 그런 성격들을 인형이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정들, 익살스러운 표정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길 작은 공간에서 열리는 이색적인 전시. 작가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떤 그런 뭐 작은 공간이든 큰 갤러리든 미술관이든 상관없이 계속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동네에 지나다니시는 주민분들이 제가 디스플레이 할 때도 그랬고, 아 여기서 전시를 진행을 하네 하고 와서 되게 친근하게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작가로서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무심천변에 있는 한 카페도 추현신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편안한 인테리어의 카페 벽면엔 몇 점의 그림들이 걸려 있고, 원두커피 포장지도 추현신 작가의 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미술 작품, 작가와 카페의 만남이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늑한 카페에 들어와 보니까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추현신 작가님의 작품도 전시가 돼 있던데 어떤 연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셨나요? 제가 가게를 오픈한 지 3년이 됐거든요. 오픈을 하고 그 작가님께서 단골로 저희 가게에 이제 오셔서 또 작가님 작품 얘기도 듣고 또 26도시 전시 공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작품으로 저희 원두 패키지 같은 것도 만들게 되고 이렇게 작품도 걸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응들은 어떠세요?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희 보시면은 앞에 포스터라던가 초청장 같은 걸 이렇게 비치를 해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뭐 저보고 미술 전공을 하셨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만나는 젊은 작가의 그림들. 추현신 작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나무 펜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펜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이나 원데이 클래스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씌울 수가 없고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작품을 이제 마주하는 상황은 내 작업을 가감 없이 좀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작가님들이 그냥 저의 이 카페 이 공간을 그냥 자유롭게 자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카페를 그다지 꾸미지 않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풍성한 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반짝이는 문화 공간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예술품들은 좀 더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젊은 작가들의 노력이 빚어내는 색다른 감동을 느끼고 싶다면 골목길 갤러리들로 발걸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빈 공간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 마음 편하게 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찾아가는 또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쿠불쿠불 골목을 걷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네. 이제 다양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봄에는 담벼락 사이에 핀 꽃들, 풀들 만나면서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젊은 작가들의 전시 공간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풍경들이 어우러져서 공간들을 더 특별하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갤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좀 단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집중하고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전시가 항상 열리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도 주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박혜빈 작가의 약간 빈 공간, 윈도우 프로젝트 보셨죠? 지금 이 소장 작품전이 3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이 3월 1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조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만났던 추현신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햇꽃에서 열리는 전시가 3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지금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내부 관람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 보시다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SNS 통해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은 좀 그 꺼리게 되는데 이런 작은 공간들은 지금은 안은 볼 수 없지만은 찾아보시면서 그 지역의 작은 동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이런 공간들 덕분에 누구나 또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멋진 전시들 보여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방송 아침에 퀴즈 내드릴 텐데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기 보시면 아마 쉽게 정답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지름길, 2번 골목길, 3번 갈림길, 4번 벼슬길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주제 문자도 있잖아요. 네, 주제 문자 네. 지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오늘 옛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문화 공간을 만나봤잖아요. 네. 그래서 봄이 오면 가고 싶은 곳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곧 봄이 오면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상상으로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함께 공유해보시죠. 네. 저라면은 그 청주에는 4월 되면 벚꽃 만개하는 무심천 있잖아요.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올해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봄이 되면 가고 싶은 곳들 분명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빨리 이제 좀 해결이 되고 기분 좋게 봄나들이 할 수 있는 장소들 떠오르는 곳들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문화데이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그 사명감 갖고 매달린 그러면 장인 정신이 가득한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문화도시 청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은 분야의 장인들 중에서 오늘은 청주의 출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온누리 출판사 김용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서출판 온누리 대표 김용황입니다. 요즘에 청정 지역인 청주가 코로나19로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주에서 오랜 시간 출판사를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출판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79년도에 서울을 가가지고 그 청주 독서회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클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거기서 출판사 일을 하셨어요. 네. 예. 가가지고 같이 교정도 봐주고 뭐 이런 과정을 겪다가 1982년도에 이제 제가 직접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 등록을 내려고 했더니 전두환 정권이라 그때는 출판사가 허가제였어요. 네. 그래서 서울서는 출판을 낼 수가 없어갖고 등록이 안 돼가지고 청주에 와서 등록을 냈는데 그때 당시는 청주에서 출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출판사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인쇄소가 출판사인지 알고 그래 했었는데 출판사는 그런 기계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냥 책상 하나만 있으면 출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주 수동하면 인쇄골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80년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80년대 청주 수동은 주택가였습니다. 그냥 주택가. 네, 그냥 네. 주택가였고 그 거기에 이제 그 236군병원이라고 있던 게 이제 50년대 60년대 있던 게 없어지고 네. 그러고 이제 교동국민학교, 주성중학교, 대성여자 중고등학교, 상업중고등학교 있어가지고 수동이 쪼르륵 다 학교죠. 그랬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뒷목출판사가 수동 그 동사무소 앞에 거기 뒷목출판사가 있었고 네. 그 몇 개 이제 인쇄소들이 이제 대청 인쇄, 정판 인쇄라든가 영진 정판 인쇄라든가 했고 인쇄소들이 우암 초등학교에서 그 교동 초등학교 사이에 한 2개 있었죠. 근데 아마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청주시가 이제 외곽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수도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빈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집세가 좀 저렴하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공장 허가도 쉽고 바로 시청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관공서 그 도청과 시청이 있으니까 그 인쇄물들을 이제 관공서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제일 가까운데 이제 제일 그 저렴한 주택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 인쇄소를 많이 차리고 인쇄소 차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뭐 이렇게 출판사를 겸한다고 하는데 제가 82년도 12월 달에 20번째니까 20번 청주에서 20번째였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빨리 한 거죠. 예.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세요. 뭐 큰 그쪽 청주에는 뭐 인쇄 시설이 활판 인쇄 70년대 같은 경우는 활판 인쇄하고 마스터 기계 이제 이게 있고요. 관공서에서는 그때 당시는 일반 출판물이 안 되니까 등사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철판에다가 그 철필로 긁어가지고 가리방이라고도 하고 일본 말로 이제 그 공판 인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제 뭐 청원군청이라든가 청주시청에 문 자료를 내려면 다 이렇게 등사를 했었어요. 네. 학교마다도 시험 문제를 내려면 학교에 등사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등사를 긁어가지고 그 인쇄를 해서 시험을 보고 했었거든요. 인쇄 관련 에피소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지금 초록색 책이 하나 있네요. 아, 요거는요. 어떤 책이에요? 이게 이제 그 1984년도 5월 5일 날 출판한 책이에요. 분단시대 동인지거든요. 네. 아마 그 이런 동인지들이 그때 당시에는 활발하게 있었어요. 뭐 5월 시동인, 설매문학동인, 청주 대구 해갖고 이제 분단 시동인이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동인이 5월 5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5월 5일까지 이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책을 만들게 했는데 이 표지화가 저희 출판사 쪽하고는 좀 다른 모양인데 요게 그 도종환 동인의 네. 부인이 그린 그 표지화예요. 아. 구수경 씨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좀 색다른 표지였죠. 네. 도종환 씨는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께서 저희 알만한 그 임꺽정이라는 소설 고전 소설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인연인가요? 저희 선친께서는 괴산 소수면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청주서 태어나고 청주서 자랐는데 이제 선친께서 이제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이제 용자 응자 쓰셨는데 김용웅 씨라고 그분이 이제 그 벽초 선생보다 한 5살 위에요. 네. 벽초 선생이 1888년이니까 그분 1883년생이시라 한 5살 위인데 신간의 활동을 같이 하셨어요. 네. 계산서. 그래서 이제 벽초 선생은 전국 단위로 신간의 활동을 하셨고 그 이제 1927년도에 이제 신간에 발족이 돼서 하다 보니까 용 그 할아버지는 계산서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 운동 때에는 그 홍명희 선생도 내려와서 같이 계산서 이제 3.1 만세 운동을 이끌고 가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독립운동에 그 두 분이서 같이 연루돼서 열심히 하셨던 얘기를 선친께서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벽초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터 알고 있었었죠. 근데 이제 그 임꺽정 소설이 있다 했는데 이 소설이 벽초 선생이 월북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췄어요. 네. 아마 지금도 요 임꺽정 원본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전국 도서관을 다 뒤져봐도 원본을 갖고 있는 데는
연대도서관에만 있는데 연대도서관 그 자료도 일반인은 가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회도서관에는 이제 송건호 선생님이 기증한 화적편 2편이 보관이 돼 있고 네. 제가 이거를 1985년도에 어목한 시절이었죠. 네. 영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원본을 구할 수 있어서 원본을 구해가지고 영인을 해냈는데 그때는 뭐 이런 책을 내면 바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각오하고 이 책은 불후의 명작이다. 네. 그래서 영인을 그때 당시에 했었죠. 네, 임꺽정 소설을 출판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80년대 출판했던 소설 임꺽정 이걸 다시 출판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이제 그게 2000년도 들면서 제가 이제 첫 번에 했던 거는 1885년 3월 달에 이 책을 출판을 했고 사계절이라는 출판사에서 그 제가 낸 책을 가지고 네. 다시 이제 출판을 했어요. 네. 활판 조판을 해서 출판을 했는데 그때 그 출판사에서는 말을 표준말에 가깝게 다 바꿔놨죠. 네. 그래서 읽는 게 그건 원래 그 의료문화사는 세로 쓰기를 했는데 네. 가로 쓰기를 해가지고 현대 그 감각에 맞도록 했어요. 그 이 책 임꺽정 의료문화사판에 나올 때는 그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 얘기해주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건 써져 있어요. 읽어보면 가동력이 상당히 좋은데 사계절판에서는 그걸 표준말을 가깝게 만들고 또 맞춤법을 그냥 쓰게 됐어요.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예. 이제 최근에 나온 영인본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인쇄한 건데 제가 그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살짝 읽어봤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세로로 쓰여져 있는 글이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고 이거 하나하나 읽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표현이 아니라 예전 표현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그렇죠. 예, 이런 책을 이렇게 받아드니까 약간 감회가 새로운데 임꺽정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나온 홍명희 게 작가에 대한 있어요. 평가도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이제 홍명희 선생님은 어쨌든 88년에 태어나셔서 네. 그 집안이 상당히 양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판사를 지내시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금산 군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벽초 선생은 일본에서 동경 유학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이광수, 최남선, 이제 벽초 선생 이렇게 3대 천재라고들 부르는데 그분들이 다 일본서 있다가 1910년에 이제 아버지가 그 한일 합방 때문에 그 자결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부음을 듣고 귀국을 하고 와서 이제 3년상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안 가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상하이나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됐죠. 그 싱가포르에 있을 때 무정이라는 소설을 이광수 선생이 이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벽초 선생이 이 무정을 보고 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출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 중국의 풍을 많이 따라서 시나 글을 썼는데 그러고 갑자기 일본 시대가 되니까 그 서양 문물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으로다가 정서가 기울어서 많이 썼다. 이제 임꺽정을 자기가 이제 쓰겠다고 생각하면서는 네. 조선의 정조를 그대로 살리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이죠. 대한민국의 삶과 이 민중의 삶과 그들의 뜻을 그대로 녹아낼 수 있는
그 작품을 쓰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들어오셔서 네. 1927년 11월 달부터 조선일보 연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게요. 또 너무 빨리 그러게요.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나 전자책 영향으로 종이책 보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서점이나 뭐 지역 출판계도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출판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책을 읽는 것하고 지금 현재 모바일로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그 그림을 보는 거죠. 모바일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읽게 되면 그 읽는 것도 더디고 읽는 네. 속도도 더디고 해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쓰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한번 쓰면서 자기가 그걸 기억해내기는 굉장히 그 오래 가는데 네. 한번 눈으로 스치고 지나간 거는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나한테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자, 청주여기 출판계의 살아있는 역사 김용항 대표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올곧게 일을 몸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수동의 출판거리가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꾸준히 또 청주 출판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이렇게 바라면서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환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부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은 당나귀가 마치 뒷발을 차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덩키킥이라는 이름을 붙여진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운동은 엉덩이 부분에서도 위쪽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하고요.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무릎을 골반 넓이로 유지해줍니다. 귀와 어깨는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복부는 긴장해서 허리 커브를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올려주시고요. 구부린 상태 유지하면서 천장 위로 업. 다시 무릎을 내려놓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무릎 위로 올려서 힙을 조여줍니다.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동작하는 동안 엉덩이보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복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놔 주시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양손 손바닥이 바닥 놔주시고요. 어깨 바로 아래 손목,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힙 바로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대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90도로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천장 위로 올려주실 때 엉덩이 힘을 꽉 조여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는 호흡에 더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다시 마시며 내려오고 내쉬면서 위로. 힙을 의도적으로 더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배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복부의 긴장감 갖고요. 천천히 무릎 바닥으로 내려놓고 힙도 뒤꿈치에 붙여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상방송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지름길, 2번 골목길, 3번 갈림길, 4번 벼슬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주제 문자 있죠? 네, 다가오는 봄에 가고 싶은 여행지나 뭐 봄맞이, 봄나들이 가기 좋은 명소 있으면 네. 뭐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요. 예.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엔 함께하고 계신데 이번엔 경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젤리나 양갱에 들어가는 한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한천이 그 추운 겨울에 얼고 녹고 반복하면서 만들어진대요. 네, 제주에서 생산된 우뭇가사리를 이용해서 한천을 만드는 고장, 경남 밀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얼음골로 유명한 밀양이 한천 생산의 최적지고 또 최대 생산지라고 합니다. 경남 밀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실온에서 한 5-6시간 식혀서 굳히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우무묵이 됩니다. 이제 이게 겨울철에 건조가 된 게 한천입니다. 이색 풍경을 보글보글 끓여 재밌게 만들어보고 익숙한 요리도 색다르게 즐겨봅니다. 진한 블루베리 맛? 달달했다가 고소했다가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친화력 좋은 한천 맛보러 갑니다. 얼음골로 유명한 밀양시 산내면. 겨울논 위에 수북하게 쌓인 이것. 바로 이 맛을 위해 밀양은 꼭 추워야 한다는데요. 이번 겨울 날씨는 대체적으로 조금 따뜻한 편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밀양시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서 이제 해가 졌을 때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서 한천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찰한해 하늘천. 차가운 겨울에 하늘이 주는 선물 한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한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천의 원료는 우뭇가사리입니다. 이 우뭇가사리는 주로 제주도에서 나는데요. 5, 6월 되면 제주도 해녀들이 수심 20m까지 들어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캐게 됩니다. 큰 가마솥에 우뭇가사리를 넣어가지고 한 7시간 내지 8시간 푹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액으로 변합니다. 이 우무액을 한 5시간 내지 6시간 식히게 되면 우무묵이 되는 거죠. 우무묵을 밀양의 자연바람이 얼렸다 녹였다 해주면 한천이 딱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밀양이냐?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천 생산 특성상 얼었다 녹았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 밀양시는 최적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 12월부터 2월까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안 그래도 추운데 얼음을 왜 뿌리는 걸까요? 예, 이거 한천이 빨리 얼고 급속으로 얼기 위해서 얼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무는 조선시대 진상 품목이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지만 한천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대략 1912년쯤, 밀양에서는 1913년부터인데요. 해방 직후에는 최초 수출 품목이기도 했다는 사실. 다 같은 한천이지만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우무묵을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뽑아서 겨울철에 말린 것이 이제 실한천이 되고 이제 두껍게 잘라서 말린 것이 이제 각한천이라고 있습니다. 한천,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한천으로는 젤리 만들기나 양갱 만들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만드는 체험은 과일 젤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어가는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내 젤리는 내가 만든다. 한천 가루를 끓일 때만 조금 주의하시고요. 이번엔 거품기로 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품기는 떼서 이렇게 잠시 내려주세요. 자, 과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가루를 넣고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냄비는 대리석 바닥 쪽, 테이블 쪽으로 내려주세요. 벌써 반은 완성. 원하는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주고 끓인 한천을 과일에 부어줍니다. 이 젤리가 아빠가 예전에 집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되게 재밌어요. 엄청 쉬워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애들이 즐거워해서 좋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집이랑 좀 가깝고 해가지고 여기. 잠깐 사이에 굳어진 과일 젤리. 진한 블루베리 맛에다가 무지고 이게 자기가 직접 또 만드니까 더 맛있네요 이게. 네, 한천에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오늘은 실한천을 사용해서 실한천 잡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뿐 아니라 어떤 요리든 한천만 넣어주면 재밌는 식감의 한천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네, 일반 잡채는 당면을 물에 삶아야 되지만 한천 잡채는 바로 물에서 씻어서 바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물에 한천을 5분 정도 불려줍니다. 자, 한번 건져 볼게요. 자, 이렇게 밑간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미리 볶아둔 야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살살 버무려 주시면 한천 당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네. 자, 한천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요.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딱 맞는 음식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천이잖아요. 네. 그리고 각 한천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그냥 면에 넣으시면 돼요. 너무 편리하네요. 네. 이렇게 먹으면 좋단 말씀이시죠? 일반 당면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그럽니다. 포만감도 들고 건강해지는 느낌. 그러시잖아요. 너무 부드럽고 속이 편안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네요. 이리한 한천 젤리 체험장으로 오세요. 투명한 빛깔에 무엇이든 다 품어주는 맛. 1년 동안 천천히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한천이었습니다. 네, 아침에 퀴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인데요. 큰 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은 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골목길이 정답이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7380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0546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예. 봄이 오면 괴산의 산막이 옛길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코로나19. 어디 부적인데? 접근 금지 떼치 하시면서 부적을 보내주셨어요. 예, 아주 깜짝 놀라네요. 효험이 컸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치도 좋고 삼나물과 그 지역 특산물도 많은 괴산을 가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물러나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7380번님. 네. 봄이 오면 올해는 꼭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결혼 28주년인 올해는 저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이번 봄에는 기피 있고 가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네,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네, 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즘에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공간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네. 국립청주박물관, 또 청주시립미술관 같은 청주시의 모든 문화시설이 3월 말까지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폐쇄라는 말이 좀 약간 세게 들리기는 한데 임시 휴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에만 있기 좀 갑갑하다 하시면은 오늘 소개
소개해드린 그런 작은 문화 공간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혼자 그냥 쓱 가셔가지고 그림 한번 보고 오시면은 좀 기분 전환도 되고 집에 있는 답답함이 좀 풀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김인현 들불처럼 번지던 3.1운동의 함성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고요. 아침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하는 시간 틀어줘. 트로트계 꽃비 여행 가수 정정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